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아내와 결혼한 후 장인어른의 사업에 투자하고 처가 식구들의 빚을 갚아주고 심지어 내 꿈이었던 식당을 열 때도 그들의 도움 없이 혼자 일궈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뭐로 봤을까?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도구? 넌 우리 집안에 들어온 놈이잖아. 감사히 살아. 장모님의 그 말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결혼 10년.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을 준비하고 저녁 늦게까지 손님을 맞이했다. 아내는 집에서 TV나 보고 쇼핑이나 하고. 오빠, 피곤하지?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아. 그녀의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참아. 참는 게 가족인가?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았을 때 상대는 장인어른의 사업 파트너 아들. 미안해, 오빠. 하지만 너처럼 평범한 사람은 나한테 안 맞아. 그녀의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이혼 소송에서 그들은 나를 짓밟았다. 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식당. 그건 우리 덕분에 된 거야. 장인어른의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법정에서 나는 패배했다. 재산 분할로 식당 지분 일부를 잃었지만 다행히 본점은 내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프랜차이즈 본점. 그들은 모른다. 내가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체인을 꿈꿨다는 걸. 서울의 작은 식당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제 전국에 20개 지점이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복수를 시작했다. 그날 밤 이혼 서류에 사인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집이라고. 이제는 빈 껍데기일 뿐. 아내의 물건들은 이미 치워졌고 장인어른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가구까지 가져갔다. 이건 우리 집안 거야. 왜 그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으로 출근했다. 직원들이 걱정스런 눈으로 나를 봤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이제 새로 시작할 때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달랐다. 장인어른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들의 계획이 시작됐다. 얘야, 너 식당 팔아. 우리가 사줄게. 가격은 적당히 쳐줄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명령 줘. 나는 거절했다. 안 돼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그러자 그는 웃었다. 인생. 내 인생은 우리 덕분에 있었어. 안 팔면 후회할 거야. 그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손님들이 줄기 시작했다. 리뷰 사이트에 악플이 쏟아졌다. 음식 맛없음. 불친절. 가지 마세요. 누가 봐도 조직적인 공격. 식당 앞에 시위대가 왔다. 이 집주인, 사기꾼, 플래카드를 들고 소리쳤다. 장인어른의 수작이었다. 그의 사업 네트워크로 사람들을 동원한 거다. 나는 경찰을 불렀지만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날 저녁 혼자 식당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결혼 초 아내의 동생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을 때 내가 갚아줬다. 장모님 수술비도 내가 댔다. 그런데 이게 보답인가?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아직 참아야 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 연락했다. 지점들 상황은 어때? 좋아요, 사장님. 매출 상승 중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본점만 노리고 있다. 다른 지점들은 모른다.
이제 반격을 준비할 때다. 며칠 후 장인어른이 직접 식당으로 왔다. 고급 양복 차림으로 비웃는 표정. 얘야, 아직도 버티네. 팔아. 5억에 원래 가치의 반도 안 되는 가격.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팔아요. 그는 코웃음 쳤다. 내 놈이 뭔데?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잘난 척하더니 이제 보니 거지잖아. 그의 말에 가슴이 찔렸다. 결혼할 때 그들은 나를 무시했다. 시골 출신이 우리 딸을 웃기지 마. 하지만 아내가 좋아해서 결혼했다. 이제 그 아내도 배신했다. 장인어른이 가고 나서 나는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다시 봤다. 모든 지점이 내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점이 무너져도 체인은 살아남는다. 하지만 그들은 본점만 사서 파괴하려 한다. 웃음이 나왔다. 멍청이들. 다음 날 아내의 전화가 왔다. 오빠, 식당 팔아. 아빠가 화나셨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애교 섞인 명령. 왜? 내 새 남자랑 사업하려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가 당황했다. 뭐? 어떻게 알았어? 알아. 그리고 상관없어. 이제 내 인생 살아. 전화를 끊었다. 속이 시원했다. 처음으로 그녀에게 솔직했다. 그 후 공격이 더 세졌다. 식당에 위생 점검이 왔다. 뇌물 받은 듯한 공무원들. 문제 많네. 영업정지야.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프랜차이즈 법무팀. 그들은 강했다. 이건 불법입니다. 공무원들이 물러났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떠올랐다. 화가 날 거다. 좋았어. 이제 내 차례야. 한 달 후 소문이 돌았다. 장인어른이 내 식당을 인수하려 한다는 거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일부러 퍼뜨렸다. 프랜차이즈 지점장들에게 말했다. 본점 팔릴지도 몰라. 하지만 체인은 계속될 거야. 그들은 걱정했다. 사장님, 왜요? 가족 문제야. 자세히 말 안 했다. 그러자 장인어른 쪽에서 연락이 왔다. 인수할게. 6억. 가격이 올랐다. 절박한가 봐. 왜? 아내의 새 남자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 장인어른의 회사도 흔들리고 있다. 내가 알던 정보. 결혼할 때 배운 것.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좋아요. 8조. 그의 눈이 밝아졌다. 현명한 선택이야. 계약서에 사인했다. 하지만 조건을 붙였다. 본점만이에요. 프랜차이즈는 별개의. 그는 무시했다. 그딴 거 상관없어. 다 내 거 될 테니까. 웃기지. 계약 후 돈이 들어왔다. 6억. 나는 그 돈으로 새 지점을 열었다. 더 큰 곳. 한편 장인어른은 본점을 접수했다. 리모델링 시작. 새 브랜드로 바꿀 거야.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소송. 상표권 침해.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본점이 프랜차이즈의 핵심이라는 걸 지점들이 반발했다. 본점 바뀌면 우리는 고객들도 불만. 원래 맛 어디 갔어? 매출이 폭락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일그러질 거다. 인수 후 한 달, 장인어른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 왜? 내가 퍼뜨린 소문. 그 회사 사기 의혹 있어.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업계는 민감하다. 아내가 울면서 전화 왔다. 오빠, 도와줘.
아빠 회사 망할 것 같아 나는 웃었다. 왜 나한테? 내 새 남자에게 부탁해 그녀가 소리쳤다. 너 때문이잖아. 복수하는 거지? 복수. 너희가 먼저 시작했어. 전화를 끊었다. 속이 후련했다.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다. 과거가 떠올랐다. 결혼 첫해 장모님 생신에 선물 샀을 때 이런 싸구려 비웃음. 아내 동생 결혼식 내가 비용댔을 때 당연한 거지에 감사 한마디 없이 이제 그들의 고통이 느껴졌다. 하지만 동정 안 생겼다. 프랜차이즈 지점들은 번창했다. 새 본점 오픈. 언론 보도. 성공한 프랜차이즈 이야기 장인어른의 본점은 문 닫았다. 적자. 그는 나를 찾아왔다. 얘야, 이 새끼야. 내가 한 짓이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아니요. 사업이잖아요. 그의 눈에 절망이 보였다. 좋았어. 그 후 아내와 새 남자가 헤어졌다는 소식. 장인어른 회사 파산 직전. 가족 모임에서 싸움 났대. 다 내 탓이야. 서로 비난.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프랜차이즈는 30개 지점으로 성장. 직원들 보너스 줬다. 고마워요. 여러분. 그들은 박수 쳤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밀려왔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빈자리를 채우진 못했다. 아내의 마지막 전화. 오빠, 미안해.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늦었어. 나는 말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장인어른이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질환. 장모님 방문. 부탁이야. 도와줘. 눈물 흘리며. 나는 고개 저었다. 왜요? 저는 가족 아니잖아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나는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 시간이 흘렀다. 프랜차이즈는 안정됐다. 새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존중했다. 당신 인생, 멋져. 결혼 생각도 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시지 않았다. 장인어른의 장례식 소식. 사망. 충격이었다. 아내가 왔다. 오빠, 와줘. 가지 않았다. 대신 꽃 보냈다. 안녕히 가세요. 카드에 썼다. 그들의 가족은 무너졌다. 동생 사업 실패, 장모님 요양원. 아내는 혼자. 복수가 끝났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프다. 왜 그랬을까? 사랑했으니까. 배신당한 사랑. 이제 나는 새 인생을 산다. 식당에서 웃으며 손님 맞이. 하지만 가끔 밤에 생각한다. 복수는 정말 해방일까? 새 본점 오픈 파티. 친구들 왔다. 축하해. 건배. 행복했다. 하지만 그날 아내가 나타났다. 마른 얼굴. 화 좀 해. 밖으로 나갔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이 눈물. 나는 말했다. 알아. 하지만 끝났어. 그녀가 물었다. 행복해. 응, 거짓말이었다. 행복하지만 상처는 남아. 그녀가 갔다. 등을 보며 안녕이라고 속으로 말했다. 다음 날 프랜차이즈 확장 계획. 해외 진출. 꿈이 이뤄진다. 과거는 잊자. 하지만 잊히지 않는다.
그들의 고통이 내 복수였다. 이제 나는 자유다. 몇 년 후, 아내 소식. 재혼했다. 안정된 삶 좋다. 장모님 돌아가셨다. 동생은 해외로. 가족 해체. 나는 결혼했다. 아이 낳았다. 아빠, 사랑해 야이의 말에 눈물. 이게 진짜 가족. 식당 체인은 성공. 책도 썼다. 배신과 복수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공감. 나도 그랬어 댓글. 내 이야기가 위로가 됐다. 하지만 끝에 썼다. 복수는 시작이 아니야. 끝이야. 이제 나이 들었다. 식당 퇴직. 아들에게 물려줬다. 잘해 조언. 혼자 산책할 때 과거 생각. 그날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왜 나한테 물었지만 이제 안다. 강해지기 위해 복수는 필요했다. 하지만 가격은 컸다. 외로움, 상처. 그래도 후회 안에 살아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너희 덕분에 강해졌어. 하지만 안 할 거다. 그냥 잊자. 인생은 계속된다. 과연 복수는 정당한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